안녕하세요. 최종용 어드바이저입니다. 화목한 런치스타, 이번 시간은 2026년 시장 전망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2025년 코스피 지수는 지난 11월 4,200포인트를 넘기며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지만 12월은 일부 조정을 보이며 4,000포인트 부근에서 등락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다가올 2026년 주식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우선 2026년 주식시장은 2025년 상승세를 유지하며 연간 목표치 5,500포인트를 전망하고 있지만 상반기, 하반기에 차별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2026년 관심 가져봐야 할 업종은 어느 업종일까요? 우선 AI 캐펙스 투자 사이클은 2026년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AI 인프라 투자 주도주였던 반도체, 원전, 전력기기 업종에 추가로 주목해봐야 할 업종은 어느 업종일까요? 2026년도 투자 전략 및 투자 아이디어 김병현, 나정환 연구원의 영상 함께 시청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주식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브랜뉴 코리아 코스피 5000 시대 W를 찾아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식시장 전망에 대한 부제는 W를 찾아서입니다. 인터넷에서 이러한 주제를 보신 적도 있으실 텐데, 이거에서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한 번의 IT 혁신에서 99%의 잉여인간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0.1%의 선구자를 알아볼 수 있는 0.9%의 통찰력 있는 투자자가 돼보자 라는 이런 겁니다. 지금 AI라는 게 어떻게 보면 W일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파생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0.9%에 되는 이 자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라는 건데요. 일단은 경제 전망에서 말씀을 주시는 게 이제 채찍 효과라는 겁니다. GPU나 HBM, 메모리, 전력 에너지로 이런 산업의 성장이 여러 가지 산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확산이 된다. 거기서 우리는 어떠한 부를 창출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어떤 메시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한 전제가 세 가지 정도 필요합니다. 제일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특히나 2025년 같은 경우에 달러가 약해지면서 대부분의 자산들이 올랐습니다. 이거를 보통 우리는 금융 억압에 의한 현상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즉 실질금리를 찍어 눌러서 위험자산이나 아니면 여타 자산들을 대부분 사게 하는 이러한 현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생산성에 대한 부분은 이런 걸로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조적인 양극화로 이런 부분을 해석해야 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즉 지금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AI의 적용이 용이한 산업들은 GDP 내에서 비중이 올라가고 있고요. 오히려 그렇지 않은 올드 이코노미에 해당하는 산업들은 비중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왼쪽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금리에 민감한 주택이나 건설이나 광업이나 일부 제조업들의 취업자 수는 마이너스로 들어가고 있고, 이 부분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니 이 부분에 대한 침체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서 페드는 금리 인하 기조를 계속 가지고 갈 수밖에 없고, 이거를 반대로 얘기를 하면 고밸류에 해당하는 성장이 계속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고밸류에 해당하는 이 AI 산업은 일정 부분 비싼 것을 용인할 수밖에 없다. 즉 주식시장이 비싸다고 얘기를 하면서 금리를 인하해주고 QT를 종료하는 이러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장기금리는 잘 안 떨어지고요. 단기금리는 오히려 하락 압력을 받는 장단기 금리가 확산되는 이러한 장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이러한 장세에서는 금융이나 경기민감제, IT, 산업재 등이 우세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2026년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은행, 한국 같은 경우에는 증권이 좀 더 힘을 낼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옅은 파란색 선인 기업이익이 계속 살아있는 한 이거는 일부 고평가에 따른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일정 부분 또 해소된 다음에는 다시 올라갈 수 있을 텐데,
2026년에 해당하는 환경은 오히려 23배를 넘어서 24배, 25배 갈 수 있는 멀티플이 확장되는, 즉 AI의 패러다임을 갖고 있거나 가치사슬과 연계되어 있는 국가는 계속적으로 더 높은 평가를 받게 되고, 그렇지 않은 국가는 점점 더 낮은 평가를 받게 되는 이러한 양극화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시는 것이 저희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에 대한 전제가 필요한데요. 최근에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렇게 오픈 AI 발로 시작되는 투자에 대한 어떤 이 순환적 논리에 의한 투자, 그리고 규모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이 우려인가, 공급 과잉인가, 정점인가,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다소 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계획을 발표한 것과 지금 현재 투자된 것을 과거 99년도와 비교를 하면 94년도의 투자 대비는 오히려 적다라는 부분으로 아직 공급 과잉을 논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저희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 기업들이 9월 들어서 왜 이렇게 급격하게 자신 있게 IT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회사채를 활용하면서까지 했는가라는 것은 7월에 통과된 OBBB 법안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법안 통과로 인해서 모든 기업의 법인세를 일률적으로 15%로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캐펙스 투자를 미국 내에 하면 당해년도 감가상각을 100% 비용으로 처리해 주겠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법인세 감면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라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채권을 활용을 해서 이자 비용을 내더라도 오히려 법인세 감면 효과를 더 누리겠다라는 이런 의중이 있던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지금 우리는 어디쯤인가라는 것을 보셔야 되는데, 제일 12시에 있는 지금이 버블의 정점이다라고 하면 기업이익은 올라가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만 올라가는 상황이 나타날 겁니다. 오히려 지금은 애널리스트들이 기업이익을 앞다투어서 높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가 상승이고,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심의 영역도 상당히 있는 상황이니 지금은 9시에서 12시 사이 그 어딘가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2026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일정 부분 계속적으로 오르질 않고요. 중간중간 쉬는 구간들이 발생을 할 텐데, 특히나 1분기에는 지금의 그 연말 소비 시즌에 재고를 떨구는 과정에서 다시 연초가 되면 재고를 채울 텐데요. 그때 누적되는 관세 효과로 인해서 물건 가격이 좀 비싸 보일 수 있는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은 경기선행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를 내려주는 상황이니 일정 기간 금리 인하를 좀 쉬어갈 수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겠고, 그런 상황에서 2026년 말에 대한 기준금리가 3% 밑에까지도 생각을 했었던 이런 시장이 다소한 낙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낙관이 되돌려지는 이런 구간들이 좀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대세 상승에 대한 부분을 건드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금리 인하를 잠깐 멈춘다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물가가 계속 올라서 생기는 부분이 아니라 고용이 괜찮아지고, 그리고 일정 부분 경기가 괜찮아지기 때문에 좀 쉬어가도 좋다라는 부분이면 조정이 나타났을 경우 사야 되는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페드 의장 교체로 인해서 교체된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시장 금리가 거꾸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여지도 있다. 여기에다가 대법원 관세 판결이 아직 남아 있는데, 첫 번째 심리를 한 이후에 대법원에서 트럼프 승소 확률을 낮게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대법원에서 트럼프의 패소라고 확정이 될 경우에 그 부분을 부채로 충당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으니, 그렇게 되면 또 이 또한 시장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공급적인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분기에는 다소 좀 흔들릴 수 있는 이러한 여건들이 마련이 될 수 있겠고, 다만 그 과정에서 금리 관련 조정은 사야 되는 조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물가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통비와 임대료 부분은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물가는 안정화되는 이런 시나리오가 맞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2분기에는 한국의 지방선거 그리고 MSCI 국가별 리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IT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2분기, 3분기는 상승하는 그런 여건들을 마련을 할 거고요. 2026년 하반기에는 달러가 얼마만큼 강해지느냐에 따라서 속도 조절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분기에는요, 미국의 중간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원이 민주당으로 바뀐다고 해서 예산안 협상 이후에 어떤 큰 기조가 바뀌지는 않겠지만 일정 부분 지금의 투자 계획 그리고 규제 완화적인 측면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그렇게 된다면 중간 선거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고 넘어가자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2026년 9월 중순 이후에는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코스피는 연간으로는 상승세를 생각을 하지만 포즈 포시 포즈라는 이러한 흐름들을 좀 나타낼 수 있다라는 점을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에 대한 상황은요, 옅은 파란색 선이 모든 것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기업이익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코스피가 4천 이상으로 올라갔고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을 좀 받는 이런 상황들인데, 실질적으로 어닝이 올라가면서, 즉 기업이익이 올라가면서 코스피의 PER이 같이 올라간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2017년에도 그랬고 2021년에도 기업이익이 올라가기 때문에 PER은 싸지는 게 맞는데, 기업이익과 흔히 말하는 PER이 같이 올라가는 이런 익스펜션 사이클은 상당한 강세장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강세장이 맞고요. 이러한 강세장을 계속적으로 저희는 전망을 합니다. 다만 거꾸로 얘기해서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 뭐냐라고 하면, 기업이익이 꺾이는 순간에는 갑자기 모든 게 비싸져 보이기 때문에 기업이익이 꺾이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기업이익을 만든 것은 코스피 전체적으로 본다면 D램 스팟 가격이 5달러에서 24달러 이상으로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D램 고정 가격은 이 스팟 가격을 반영해서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적어도 2026년 상반기까지 기업이익이 꺾일 가능성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스팟 가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이런 부분들은 중국발 기술 격차 리스크가 나타날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내년에 한 번은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달러 환율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걸로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BIS에서 발표하는 실질 실효 환율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지금의 적정 환율은 1,400원 혹은 1,100원, 1,410원 정도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정 부분 환율이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미국 헤지 펀드의 클로징에 따른 외국인 매도, 그리고 서학개미 중심의 미국 주식시장 투자, 여기에다가 대미 투자가 연간으로 200억 불씩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다소 좀 급히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속도감이 조금 안정화되면서 1,400원대 초중반 쪽으로 원달러 환율은 안정이 되다가 내년 하반기 때 다시 좀 약세를 기록하는 이런 모습들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2026년을 생각을 할 때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 그리고
정책 모멘텀 이 두 가지에서 주도주와 다크호스가 계속적으로 사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2026년에는 한국의 정책 모멘텀 관련 거버넌스 이슈가 확대될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의 AI 사이클의 수혜가 재조명돼서 더 업종별로 확산되는 이런 모습들까지 저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같이 염두를 해두시고 연결되어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와 그리고 가버넌스 측면에 여타 다른 동영상도 같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리를 드리자면 내년도 연간으로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흐름으로 본다면 쉬어갔다가 다시 상승했다가 또 4분기 쉬어가는 이런 흐름을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결국에 지금 중요한 것은 어닝과 멀티플이 동시에 상승하는 이런 구간인데 어닝이 꺾이느냐를 봐야 되는데,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어닝이 드라마틱하게 꺾일 가능성은 없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저희가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과 정책 모멘텀 이 안에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식시장 전문 및 투자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서치 본부 국내 시황 파트를 맡고 있는 나정환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투자 아이디어,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6년 포트폴리오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에 따른 주도주, 그리고 정책 모멘텀에 따른 주도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2025년, 그러니까 올해 주도주가 내년에도 주도주가 된다라고 간단하게는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반도체, 원전, 전력기기 이런 업종에 있는 주가들은 상당히 강세를 보였던 그런 경향을 올해 보였습니다.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 계속되면서 이런 반도체, 원전, 전력기기의 업종에 대한 주가 흐름 자체는 내년에도 계속 우상향할 거다라고 저희는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정책 모멘텀에 따른 주도주도 있습니다. 한국이 좀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이 한국의 조선, 그리고 방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미국과의 정책 협력, 그리고 한국의 강점을 보이는 부분은 계속해서 지속해서 수주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계속 주가가 상승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다크호스가 있습니다.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에서 수혜를 받는 업종인데 상대적으로 좀 부각을 받지 못했던 업종이 있죠. 대표적으로 AI 소프트웨어가 있을 수 있고요. 자동차, AI, 피지컬 AI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AI가 적용된 로봇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주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서요. 저희는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정책 모멘텀 관점에서 봤을 때 올해 상당히 잘 갔던 부분들이 이제 상법 개정안 모멘텀에 따른 지주라든지 증권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은 주가가 상당히 잘 가긴 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상법 개정안이 더 나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거버넌스 이슈가 개선이 되면서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그런 다크호스가 있다라는 점에서 저희는 이런 정책 모멘텀에 있는 다크호스 이런 종목들도 조금 봐야 된다라고 저희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 자체를 대표적으로 비교하는 게 90년대 인터넷 산업 사이클입니다. 90년대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그런 종목들의 주가 차트를 제가 여기다 그려놨는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90년대 초반에는요,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 장비, 대표적으로 라우터라든지 모뎀이라든지 그런 통신 네트워크 장비 관련된 시스코 시스템즈가 대표적으로 먼저 주가가 10배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인프라가 조금 더 확충이 되다 보니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10배를 달성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인터넷 인프라가 확충이 돼서 사람들이 인터넷을 조금씩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백신에 대한 수요, 이런 게 좀 올라왔고, 인터넷 보안에 대한 수요가 올라오면서 백신 보안 기업들이 주가 10배를 달성했고, 그 다음에는 개인으로 보급된 PC 기업들, 그리고 운영체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10배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아마존 같은 온라인 쇼핑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 10배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터넷 산업 시대에도 다양한 그 산업들이 주가가 잘 갔습니다. 이걸 좀 지금 현재 시점으로 좀 가져와서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10배를 달성한 기업에는 대표적인 게 이제 엔비디아가 있죠. 그 다음에는 팔란티어가 10배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프라 기업, 그러니까 GPU를 생산하는 기업이 엔비디아죠. 그리고 AI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는 팔란티어. 이렇게 두 기업이 10배를 달성했는데 아직 AI 엣지 디바이스 아니면은 피지컬 AI 관련된 그런 기업들은 아직은 10배를 달성하지 못했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는 AI 혁신 산업 단계 자체는 아직은 초기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고요.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조금 비슷한 그런 이벤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넷스케이프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했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웹브라우저 전 세대 그 전에 넷스케이프라고 했던 웹브라우저가 있었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 95년도 8월 달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시면요. 이 넷스케이프라는 기업이 그 전년도 94년도에도 적자였고 95년도에도 적자였습니다. 적자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한 이후에 주가는 거의 2배가 넘게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그때 멀티플 자체가 좀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구간이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내년도 그러니까 2026년 하반기에 저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오픈 AI가 IPO 할 예정입니다. IPO 그 규모 자체는 지금 한 1조 달러 정도까지 저희가 추정이 되고 있는데 현재 오픈 AI 역시 지금 적자를 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90년대하고 지금하고 약간 그렇게 비슷한 이벤트들도 많이 있다라고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사례를 좀 보시자면요. 90년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90년대 1등주는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항상 한국전력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은 계속해서 1등주였는데 99년도에 아무래도 인터넷 산업 자체가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통신 관련된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한국통신, 현재 시점으로는 KT죠. 한국통신이 1등주를 탈환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현재 시점으로 좀 가지고 오면요. 2025년에는 지금 삼성전자가 1등주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는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지금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 중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부분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그런 지분 요 퍼센테이지 비중 자체가요 굉장히 축소됐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비중 차이가 4.7%포인트 내까지 축소된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반도체에 집중된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반도체 산업이 조금 더 간다 보면은 내년에는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주가를 좀 따라잡는 그런 구간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AI 쪽에서 수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만 보자면요. 올해 9월 달부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급 부족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반도체 D램 스팟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한국의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 자체가 크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이 오픈 AI 측에서 우리 챗GPT 인구수가 너무 늘어나서 데이터 센터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많은 빅테크 기업들과 데이터 센터 공급 계약들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년도에 발생할 건 뭐냐면요. 이 엔트로픽입니다. 엔트로픽이라는 기업은 클로드라고 하는 AI 모델을 사용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빅테크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기업들이 코딩을 사용하는데 이 엔트로픽의 클로드라는 AI를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점차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을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런 인력들을 이 엔트로픽의 클로드라는 코딩할 수 있는 AI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차 내년에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AI 전환은 더 가속화되고 그러면 AI에 대한 B2B 수요 자체는 더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그래서 오픈 AI가 그랬던 것처럼 내년에는 엔트로픽이 우리도 데이터 센터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데이터 센터 증설, GPU 계약, 클라우드 계약 이런 거를 발표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면은 올해 일어났던 반도체 공급 부족 이 사태가 내년에도 조금 더 전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저희는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90년대에도
통신, IT 이런 산업군 자체의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계속 이어갔었는데 올해에도 이 AI 관련된 AI 인프라 관련된 뭐 IT 그리고 산업재 관련된 업종의 비중 자체가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바닥에서 저희가 생각해 볼 거는요. 이 피지컬 AI 관점에서 봤을 때 자동차가 이 AI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라든지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 아무래도 그 로봇들을 많이 도입을 해서 최근에 그 관세 리스크도 해소됐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이제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이 내년에는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자동차 업종 좀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다른 업종으로는 이제 ESS 관련된 2차 전지 업종입니다. ESS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닌데요.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 수요가 피크되는 구간이 어떤 한 구간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 효율성 관점에서 봤을 때 ESS를 장착하는 데이터 센터들이 점차 늘어나고 발전소들이 더 늘어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잠재 시장 자체는 상당히 크다라는 점에서 저희가 좋게 보고 있는 게 이제 2차 전지까지 해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의 나정환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